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아이오닉 6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충전을 하러 왔어요. 현재까지는 429.2km를 탔고 남은 배터리 잔량은 16%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충전을 할 거예요. 화면을 터치하고 시콤보를 선택해주고 연락처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내려오죠. 이 충전기는 200kW급이에요. 충전구를 눌러서 열고 커버를 제껴준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꽂으면 돼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조금 한 손으로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꽂아만 주면 충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연결이 자동으로 되면서 아까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아 있었는지 보셨죠? 충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충전이 시작되었고 보시다시피 16%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 몇 퍼센트나 충전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아이오닉 6 제가 지금 받은 시승차는 4륜구동 듀얼 모터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풀옵션입니다. 20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스펙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디자인이라던가 또는 옵션 여러가지 사양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가장 선호하는 사양이기도 하죠. 이 차의 스펙을 놓고 보면 일단 주행 가는 거리는 42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비는 복합 4.8km per kWh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1kWh의 용량으로 4.8km를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이미 제가 인증을 받은 주행거리인 420km를 훨씬 넘게 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안에서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429.2km를 타고도 아까 16%가 남아있는 걸 보셨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충전기를 물렸더니 146kWh의 충전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방 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급속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찍으면서 이 시간에 한번 이 아이오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지방을 좀 다녀왔어요. 사실 이 전기차는 장거리 고속주행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고속으로 달릴수록 전기 모터의 특성상 이 연비 측면에서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이오닉 6는 세단형 전기차인데다가 유선형 디자인을 갖고 있고 공기저항계수가 0.21cd로 정말 최소한의 공기저항만 받으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차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속주행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차를 몰고 지금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430km나 타봤는데요. 실제로도 고속주행에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에서 120, 130 이 정도의 속도까지 붙여봐도 전혀 이 풍절음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주행거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전에 다른 전기차들은 주행거리가 너무 빨리빨리 줄어들어서 이거 장거리 가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일반 시내에서 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트리 컴퓨터에 기록되고 있는 연비 자체도 6.5km가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한다면 거의 500km 정도 한번 완충으로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20인치 휠에 4륜구동 듀얼 모터를 장착한 스펙임에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잘 나온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를 압도적으로 늘리시려면 18인치 휠에다가 후륜구동 싱글 모터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 500km만 타도 충분해 라고 하신다면 그냥 요 풀옵션 사셔도 일단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전혀 손해를 보실 일이 없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운전하기도 참 편하더라고요. 시트 포지션이 일단 좀 낮아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오닉 5라던가 다른 SUV형 전기차들보다는 확실히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좀 안정감이 있고요.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경우에도 온로드 주행에서는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이게 차체가 일단 낮잖아요. 지상고도 낮고
세단이다 보니까 서스펜션의 댐핑 스트로크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철을 넘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센스 있게 받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묵직하게 바닥에 쫙 깔린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을 실제 주행에서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타고 다닐 때에도 별로 피로하지가 않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이 SUV보다는 세단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은 뭐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며칠간 이 차를 계속 바라보니까 이 블랙 베젤 헤드램프나 이런 블랙 장식들이 그렇게 못생겨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와이드 썬루프가 장착이 된 사양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바디 컬러가 화이트여도 그렇게 못나지 않았습니다. 꽤나 예쁘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예쁘죠. 보시면 굴곡져 있는 이 유선형의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어 팬더 부분은 정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리어 디자인도 이게 좀 낯설긴 하잖아요. 우리가 대중적인 세단에서 만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기는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가격 내에서는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막 크게 아쉬움이 들진 않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낯설죠. 일단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뭐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꽤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계약을 해놓긴 했는데 블랙으로 계약을 했어요. 블랙으로 계약을 하고 썬루프를 뺐습니다. 어차피 블랙은 루프 컬러가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굳이 와이드 썬루프가 필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블랙 컬러로 계약을 하고, 휠은 20인치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20인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18인치 휠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을 했는데, 이 휠이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서스펜션 세팅이 이 20인치 휠로 했을 때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스포티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승차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추가가 되고 주행거리가 줄기는 하지만 저는 20인치 휠을 넣은 사양으로 계약을 해놨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옵션에서 뺐거든요. 요거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 좋긴 좋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 신기한 건 물론이고 시야도 꽤나 괜찮습니다. 운전을 할 때 이 적응만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다만 그 적응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자꾸 이쪽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이드미러 화면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봤다가 아니지 하고 여기에 다시 이제 시선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며칠째 타고 있는데 이제야 조금 적응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정말 좀 얼리 어답터 성향이 있어서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추가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돈까지 내면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옵션에서 빼놨습니다. 이렇게 화면 각도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8개가 되면서 서브우퍼가 들어가는 형태죠. 샌더 스피커가 생기고요. 일단 저는 옵션에서 뺐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5를 탈 때 이미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경험했었는데, 사실 아이오닉 5 타는 유저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스 오디오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타는 동안에도 이게 내가 아는 그 보스 사운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간을 좀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6에서도 아마 동일한 그 제품들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뺐고요. 요 트위터에 적혀있는 보스 로고, 요 부분은 좀 탐나긴 하지만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요것만 빠지더라고요. 기본
오디오를 선택하면.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모비스 부품점에서 이 A필러만 이거 한 15,000원 정도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요것만 갈아 끼셔도 물론 요 정도의 튜닝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배터리는 48%가 되었고 충전 속도는 151kW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200kW급 충전기에 급속 충전을 하다 보니까 꽤나 빠른 속도로 됩니다. 이 차를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 간단히 둘러보는 동안에 이미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50km 이상 더 늘어났죠. 아까는 70km 밖에 못 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22km를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을 찍는 동안 충전은 좀 더 지속을 할 거고요. 급속 충전하실 때는 80%까지만 하는 게 법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에티켓이기도 하고 이 급속 충전기를 쓰는 규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배터리는 사실 80%까지는 빠르게 충전이 되지만 80에서 100%까지는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이 배터리 용량을 좀 보호하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급속으로 충전하실 때에는 80%까지만 하고 다니시면 돼요. 집에서 완속으로 하실 때나 100%까지 채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본네트를 열면 프렁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덮개가 사라졌습니다. 덮개가 없이 그냥 바로 본네트만 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듀얼 모터다 보니까 후륜구동 사양은 이게 그나마 좀 깊은데 얘는 뭐 4륜이라 짐을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충전 케이블 하나 넣기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렇게 막 효용성이 있진 않다, 있는 것 정도에만 만족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좌우로는 지금 흡음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아마 이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들에 의한 소리를 막으려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드는 지금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요. 현대의 새로워진 로고도 상당히 예뻐요. 이게 입체적으로 막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예전처럼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낮게 깔려있는, 양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로워진 2D 형상의 로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고 예뻐 보이고요. 지금 액티브 셔터 그릴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필요에 의해서 자동으로 뭐 열리고 닫히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풀 LED 헤드램프는 야간 주행 시에 꽤나 만족스러웠고요. 프로젝션 타입을 이왕이면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권하지 않는 옵션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보스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썬루프는 검은색으로 사신다면 뭐 넣을 필요는 없겠죠. 굳이 담배 피는 분이 아닌 이상. 저는 롱레인지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20인치 휠만 추가해서 일단 계약을 넣어놨고요. 컬러는 블랙으로 했어요. 블랙으로 했고, 요 시승차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200kW급 충전기라서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팬이 돌아가는 소음은 나요. 왜냐면 고전압으로 충전을 하는 동안 발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냉각 팬이 돌아가는 소리는 나고 있어요. 80%까지 금방 찰 것 같아요. 벌써 60%나 됐기 때문에 금방 찰 것 같고,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니. 물론 이제 루프가 좀 더 낮았다면 스포티한 그런 프로포션을 뽑아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카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라인들을 만들어 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또 실내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손해를 받겠죠. 뒷좌석 공간도 좀 아쉬워졌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타협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전기차를 사려고 보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만한 상품성을 가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따져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현대가 그래도 가성비 괜찮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상품성에서 있어서만큼은 별다른 아쉬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정숙성도 꽤나 좋아요. 지금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를 쓰고 있어요. 이중접합 유리를 쓰고 있고, 윈도우 버튼이 도어 쪽에 없죠. 지금 도어에는 버튼이 없고 메모리 시트 버튼만 있고, 윈도우 버튼은 요 중앙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요게 단점보다는 그냥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 낯설긴 한데 실제로 써보니까 뭐 불편한 점은 전혀 없더라고요. 또한 조수석 탑승자도 운전석이나 뒤쪽 창문들을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원가 절감의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이쪽에 버튼들을 줄이고 중앙으로 몰아 넣음으로써 좀 더 일체형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면서 원가도 줄었겠지만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조정 버튼은 왼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이드미러를 접는다고 하면 화면은 꺼지고 이렇게 미러는 접힙니다. 펼치면 열리면서 화면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지금 실내 V2의 기능은 이렇게 바닥면에 220V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도 위치하고 있고 USB-C 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무중력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오닉 5처럼 레그레스트 기능은 지원되지 않아요. 아마 이게 시트가 그래도 좀 바닥면과 붙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레저용 혹은 뭐 캠핑용으로 즐기고 싶은 분이라고 하신다면 아이오닉 5가 맞겠지만 캠핑을 별로 다니지 않고 나들이용보다는 일상주행, 데일리카, 출퇴근용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이오닉 6가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괜찮은 차예요. 매력적인 차인 것 같고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사이에 71%가 충전이 됐죠. 80%까지는 3분 남았다고 하네요. 158kW의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정하게 쭉 밀어붙이면서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주행 가는 거리도 330km가 넘었습니다. 아까 200km대로 주행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이제는 300km가 넘게 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기차의 인프라나 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 전혀 불편하지 않죠. 지금 430km를 타는 동안 충전을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70km를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뭐 충전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꽂았고 그렇게 충전을 시작한 지 2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벌써 80%까지 충전을 다 하고 다시 한 350km 이상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니까요. 전기차에 대해서 막연히 좀 주행거리가 짧아서 안 좋다, 뭐 혹은 우리나라는 충전시설이 불편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편견은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기차가 내키지 않을 수는 있죠. 그거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으면 안 타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안 탄다 이런 건 사실상 실제로 전기차를 제가 4년 가까이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뭐 때문에 못 탄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고 구매할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분들도 전기차를 안 타본 경우가 굉장히 많고 타봤더라도 남의 차 잠깐 뭐 몇 번 정도 타본 거고 실제로 소유해 본 경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분 남았대요. 80%까지 1분 남았고 이제 충전 속도가 좀 줄어들죠. 117kW까지 줄어들었고 주행 가는 거리는 360km가 넘었습니다. 저도 80%까지만 충전을 하고 다시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할 거고요. 이렇게 다니면 됩니다. 전기차 뭐 지금 영상 찍는데 한 20분 조금 넘었거든요. 요 20분 정도 약간 스트레칭하고 잠깐 쉬고 휴대폰 갖고 뭐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하고 시간 보내면 한 300km 갈 수 있을 만큼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기는 별도로 준비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현대 아이오닉 6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그 전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80% 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81% 됐죠?
네, 급속 충전 매너는 80%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멈추고 이제 집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